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태국 공장 건설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현대차의 동남아 시장, 아세안 시장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발표된 것은 태국 수도 방콕의 남쪽에 인근에 약 390억 달러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하고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고 톰브리 오토모티브, 톰브리 에너지 스토리지하고 공동 투자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해외 시장 진출에서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뭐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는 이러해서 그동안 CKD, 그러니까 반제품을 조립해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법인 현대차 타일랜드를 17년 만에 청산했습니다. 현대는 물론 아이노5하고 아이노6 등 여러 가지 차를 태국에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태국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의 시장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태국은 내연기관 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연간 4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적지만은 그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죠. 특징이 올해 1, 2분기에 동남아 전체 전기차 시장의 55% 점유율을 가진 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 업체들이 태국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시안 시장은 동남아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90%를 장악해 왔던 시장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아성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 태국입니다. 인도네시아보다 태국에서 더 많은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은 연간 판매 대수가 작년 기준 77만 대 가량입니다. 그중에 토요타가 34%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요. 물론 이제 신차 시장 점유율에서는 일본 차가 78%로 조금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만으로 보면 중국 차가 80%, 상당히 그 의외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뭔가 벽에 구멍이 뚫렸다, 뚝에 구멍이 뚫렸다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스바루하고 스즈키가 태국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혼다도 태국 공장을 통합했습니다. 그 폐쇄하고 통합한 것은 그만큼 태국 시장에서 그들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테슬라도 태국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것은 태국 공장만이 아니고 테슬라가 처한 입장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태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저우 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개시했고요. 지난 7월 달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BYD가 태국 공장을 완공하고 그 공장에서 그들의 신에너지 차, 우리식으로는 전동화 차, 중국에서는 이 신에너지 차에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들어가지 않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제외한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신에너지차를 그러고 해외 시장에서는 전동화차라고 표현하고 전동화차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들어가죠. 물론 이것은 보조금 때문에 만들어진 그들만의 기준입니다. 어쨌든 그 공장에서 800만 대째의 전동화차를 출시했다는 것을 뉴스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비아는 포르쉐가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포비아하고 태국의 시트 공장을 오픈했고요. 또 전기버스와 트럭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몰링도 태국에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청 자동차, 이게 그레이트 올이라고 그러죠. 태국에서 배터리 전기차 생산 시작했고요. 스타트업인 네타오토도 2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창안 자동차도 20만 대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S볼트하고 고신 하이테크도 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중국은 태국의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이 그들에게 밀어닥친 유럽 연합과 미국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세안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로 주목을 끄는 것은 대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이 태국의 기업 PPT하고 전기차 공사 건설에 착공했습니다. 폭스콘은 대만 회사인데요. 우리는 별로 주목을 끌지 않지만 호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전기 전자 아키텍처.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우리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아키텍처라는 전기 전자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들한테 시스템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하나씩 빛을 보고 있고, 태국에 진출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의 빈페스트도 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차를 수송을 했지만은 출시가 어려워지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동 시장도 진출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 메이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이 더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베트남 빈그룹은 지금 빈페스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국 시장에서 지난 3월 달에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축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 인하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시장 예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국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데 나서고 있고, 그것을 보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밀려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크게는 이런 나라들이 아세안에 속하는데, 아세안은 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세안이라고 해서 좀 매매하게 몇 개 나라만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나라 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약 6억 7천만 명 정도인데, 2022년 기준이요. 2050년에는 8억 명 정도 돌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구가 줄어든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 80억인데 유엔에서는 13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안은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이 나이는 그동안의 문법대로 말하자면은 성장성이 높고 시장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아세안의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은 6억이라는 인구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335만 대 연간이요. 2023년 기준.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약 30%예요. 말레이시아가 약 24%, 태국이 23%, 필리핀이 12.8%, 베트남이 9%, 싱가포르 1%, 미얀마 0.1% 편차가 많죠. 아직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시장인데, 이 개발된 시장이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다면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의 자세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 현대차는 태국보다 먼저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GM이 2017년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 닛산도 2019년에 공장을 생산 중단했고 완성차 생산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도 일본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고 있다, 라는 것이 트렌드가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의 일본차 점유율이 중국하고 한국차 회사들한테 빼앗길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평가 대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철수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큰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는 2019년에 공장 착공을 시작했고 2022년에 준공식을 해서 연간 15만 대 용량을 갖췄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25만 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동차 신차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전 세계 공급망 부품 회사들 리스트에서 현대모비스는 세계 5위에서 세계 상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 들어서 세계 공장, 전 세계 공장 중에서 현대차 공장 중에서 1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BYD가 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도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말레이시아 신차 판매는 약 80만 대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도 11%나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전기차는 시장 점유율이 1.3%, 이게 만 대가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근데 작년에 2022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가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 나라에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볼보는 2022년부터 CKD 생산을 시작했고요. 중국의 지리자동차의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프로톤이 전기차 라인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의 스타트업 네타오토도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캐피코도 마이크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하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의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현대차는 아시안 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7년에 베트남에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2022년에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시장에 모두 지금 현대차는 진출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 시장에서요. 그리고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작년 11월 달에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한 겁니다. 여기에는 생산 설비도 있고 연구 개발 센터도 있고 고객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디지털 트윈 공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자체가 시장이 클 수는 없죠. 싱가포르 자체 시장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5개국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차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에 본다면은 2014년에 연간 173만 대까지 판매했던 중국 시장이 작년에 25만 대까지 크게 떨어진 그런 대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지난 4월 달에 베이징 오토쇼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중국 시장에 다시 부활을 노리는 다양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아세안 시장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산업 뉴스를 보면은 뭐 전통적인 미디어도 그렇고 새로 등장하는 뭐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제목을 보면은 금방이라도 뭐가 망하고 뭐가 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평가입니다. 그 클릭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산업의 흐름을 또는 자동차의 변화를, 자동차의 변화를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중국은 망했는데 중국은 망하지 않았고요. 수없이 미국은 무너졌는데 미국은 그대로입니다. 일본도 30년, 잃어버린 30년을 하지만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망한다는 뉴스가 있고 다양한 뉴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예측이, 그런 지적이 시행된 적이 없고 그대로 결론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반전되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지정학적 조건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큰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이 지정학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또 다른 형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은 전쟁을 하고 기업가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일반인들은 자녀들을 거기다 공급한다. 그 유럽의 어느 나라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 악수를 하고 기업가들은 새로운 물건들을 팔고 일반인들은 자녀의 무덤에 간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정 그들의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동산업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에 전 세계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아세안 시장 진출은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